내일 우리 시작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 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요즘 시장 이 두 가지에 울고 웃죠. 첫 번째는 장기 국채 금리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삼성전자였죠. 이 규모 자체도요, 우리가 한껏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와줬고, 시장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이 병주고 약주고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네요. 우리 시각으로 약 3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의 재무부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TGA를 활용해서 장기 국채 매입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정부 통장에 쌓아둔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으로 장기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걸 잡으려고 추가적으로 바이백을 한다는 겁니다. 장기채 수요를 늘려서 이 채권 금리를 떨어지게 하려는 전략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미 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얻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을 여는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주요 이벤트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딱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PCE,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요. 자, 우선 PCE 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각으로요, 이제 26일 밤에 나옵니다. 7월 달 PCE, 쉽게 얘기하자면은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이 최선호 물가 지표죠. 여기에서 과연 이 9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는 현재의 전망이 쭉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줬는데 이 그림이 7월 PCE를 통해서 완성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27일 새벽 5시 20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도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 시장을 지금 보자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예상되는 이 주가의 변동폭이 4.6%, 이 최근 1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걱정이 크게 없는 분위기라는 건데 이미 8월 달 초에 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연이어서 엄청난 AI CAPEX를 발표했죠. 덕분에 엔비디아 실적도 뭐 보나마나 좋겠구나라는 게 현재 이 시장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고요. 가장 변수가 될 거는 바로 이 현재 시각으로 27일부터 29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헤드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 인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나 이 중앙은행의 대장이죠. 미국의 케빈 로시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기채 국채금리, 이걸 좀 진정시킬 만한 발언이 나올지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아니, 9월 FOMC 관련 발언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FOMC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데이터들이 워낙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시장의 관심사에서는 살짝 멀어져 있구나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요 증시 일정도 저희 이번 주 마켓 디너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오늘장에서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프터마켓에서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반도체단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 해지 성격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네요. 우선 한미약품이 굉장히 눈에 띄죠. 이 30% 가까이 올라섰는데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제넨텍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 이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관련주인 신풍제약도 상한가에 가까운 움직임 애프터마켓에서도 쭉 이어졌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이 바이오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소재주까지 골고루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이 됐죠. IT센 글로벌이 눈에 띄네요. 약 18% 이상 두 자릿대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호재가 두 가지나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핀테크 관련주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에 도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금 가격도 반등 중이죠. 이 금 거래 플랫폼 관련 사업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강하게 얻었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많았었죠. 이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삼성그룹주들의 약세가 정규장에 이어서 장마감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그리고 실망감들이 그대로 주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실까요? 조금 더 다양합니다. 이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주의 급락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 외에도 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디스플레이까지 전반적으로 개별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다가 또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참 피로감이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과연 내일장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지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반갑습니다. 이 파트너님을 보니까 드디어 월요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긍정적인 좀 호재거리가 또 있으시던데요. 일단은 확실히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5% 내외 정도에서 좀 상승과 등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장기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돈의 흐름과 함께 주말간에 있었던 리서치를 통해서 종목군들을 좀 형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7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좋은 소식이었죠. 오늘 네. 좋은 소식인 7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나오면서 굉장한 또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잡고 어떤 종목을 형성을 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물론 차트에 대한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뉴스에 대한 리서치까지 같이 봐드렸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이 뉴스만 좀 보고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채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주주환원 이게 얼마나 좀 실망스러울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우리 생각이랑 그대로 좀 움직인 그런 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좀 네. 실망스러웠죠. 그게 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닉스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반도체 해지 섹터로 돈이 몰린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좀 핵심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가상자산이었죠. 오늘 NXT 특징주 첫 번째 종목도 관련된 그런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NXT 특징주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또 손꼽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가상자산,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STO 테마에서도 강력한 대장주의 면모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IT생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2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클레이티 법안 통과 촉구를 통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과 핀테크 기업들이 같이 수급을 통해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과 같이 수급을 또 받고
저번 주에는 25% 상당의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도 추가 거의 뭐 20% 가까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IT센 글로벌의 이 한국금거래소를 또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 금 가격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금 가격과 그리고 스테이블 STO에 대한 부분들, 실물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RWA에 대한 코인도 중장기 모멘텀을 동시에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통해서 IT센 글로벌을 우리 NSD 특징주로 먼저 첫 번째로 꼽았고요. 하지만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은 상승분을 통해서 올라왔다 보니까 큰 만큼 좀 지금부터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이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이 그대로 좀 흘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눌림 이후에도 정고점을 다시 또 회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IT센 글로벌 거기다가 이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호재거리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또 2차 전지단도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LNF가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SS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결국에는 저장 장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같이 엮여서 보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또 주가에 대한 가치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 낙폭과대라고 하죠.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LNF가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냈단 말입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또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드리면서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도 이것을 본 것 같은데 지금 LFP 양극재죠. LNF가 가지고 있었던 LFP에 대한 양극재를 중심으로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 SDI하고도 양극재에 대한 중장기 파트너 기업으로서 공급 계약도 이미 따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에 대한 매출을 극대화시키겠습니까? 북미향에 대한 ESS용 배터리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수급들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미국 배터리 기업인 코어쉘과도 LFP 양극재와 계약을 맺은 LNF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지 않나. 개별적인 이슈도 그리고 북미향에 대한 가장 가깝게 있는 종목이 LNF다라고 세력들도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자, 탈중국 공급망으로 인한 또 북미향 ESS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는 굉장히 또 강력한 재료가 있었죠. 이 삼성 SDI가 3D 풀 지분을 매각한다. 이게 또 이제 북미 ESS 확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또 미국 테슬라가 전거래 일에 5% 가까이 급등한 영향도 전기차가 특히나 유럽 쪽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실 오늘 섹터들의 주인공이죠.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또 특징주를 잡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후 4시에도 함께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첫 번째를 순환매가 일어났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임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던 개별 종목들로 다시 수급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한 재료를 가진 테마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조금 오늘은 신풍제약과 또 일동제약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일동제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코로나 이슈와 함께 먹는 코로나제, 그렇죠? 조코바에 대해서 같이 좀 보셔야 된다. 일본 시오노기와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해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 말에 미국 FDA에 대한 코로나19 노출 이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병을 막기 전에 먹는 치료제로서 가장 좀 편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7월 달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있을 한국에서의 호흡기 질환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재확산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풍제약도 상한가를 갔고요. 일동제약 또한 이에 대한 수급세를 보였지만 일단 상승분을 좀 마지막에 좀 반납을 하면서 내려온 모습들이 내일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함께 움직인다라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NXT 장 안에서 조금 더 편리한 먹기에 간편한 코로나 이슈를 가진 일동제약을 시장에서의 관심을 다시 받지 않을까 NST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장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동제약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특징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일 다가올 시장의 힌트를 열어봐야겠죠. 시장의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시죠. 이 캐나다도 보복 관세, 다시 한번 시작된 관세 전쟁. 지금 시각 이 뉴욕 증시 프리장에서요, 철강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결렬. 지난 금요일에 나온 소식이었죠. 과연 우리 증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섹터를 추가로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장에서는 일단 뉴욕 증시 철강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확실히 이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제가 이 무역 협상 결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왔을 때 오늘 또 미국 입장에서도 새롭게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협상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미국에서 최대한 캐나다에 대한 최우선 대우를 우리가 제시를 했지만 결렬됐다. 이게 오늘 또 준비하기 전에 나온 최신 이슈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믿고 있지 않은 눈치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믿지 않고 캐나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중동과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리스크에 조금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네. 다른 리스크가 있었죠. 이번에 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캐나다산의 제품에 50% 관세를 좀 매기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가 경제 국경에도 없던 동맹이 적으로 돌아섰다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 공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해외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이걸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관세에 대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문제는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더 글로벌에 대한 무역 정책에 그리고 무역 분쟁으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좀 우려감들이 시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철강 쪽이나 원자재, 자동차처럼 이 북미 공급망에 묶여 있는 종목군들이 확실히 이 산업군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의 관련 업종들이 좀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등락을 조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철강과 원자재, 자동차 이 산업들입니다. 네. 대신에 반대로 이 협상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좀 나온다면은 빠르게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산업군들마다에 대한 이 등락률들과 수급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재료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 관련 업종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제가 방금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유코어가 4% 이상 상승 지금 프리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스틸 다이내믹스가 3.5%.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만은 않은데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슈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역습, 삼성닉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우선 오늘 알리바바가요, 오후장에 이런 소식을 전해왔었죠. 1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야말로 AI 투자에 대한 실탄을 더욱더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 소식과 함께 이 AI 영상 생성 모델 완 3.0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과연 삼성닉스에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외신 뉴스 보도에 중국 반도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의 좀 위협적인 모습들이 우리 국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대한 이슈와 따라 붙음은 이번에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비에 대한 문제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일정들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 이슈들은요. 항상 3거래에서 일주일 정도 우리 국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는 항상 단기 이슈, 단기 리스크로 항상 소멸이 되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조금 제 눈에 네. 가시가 좀 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럼 CXMT에 대한 중국 기술주들의 급부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관련된 AI 산업 안에서의 이런 상승세가 또 어떻게 또 우리 국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들고 왔는데요.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AI 열풍 속에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면서 AI 기술주 위주로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화창반 지수가 커창반. 네, 참 발음 화창반. 어렵네요. 네, 이 지수가 너무 세게 했나요? 네. 지수가 지금 커창반, 네. 23%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술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XMT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는 좀 악재 아닌가. 중국이 확실히 이 반도체 업종들과 기업들에게 엄청난 투자와 그리고 밀어주기식 반도체 자립을 국가적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국장에서의 우리 하이닉스와 삼전닉스와 소부장주들에게 대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손을 맺고 있는 동맹국 국가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을 잡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플이나 자국 기업에서 오히려 CXMT와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블랙리스트 기업군들에 올리면서 그에 대한 사이에 대한 부분들을 동맹을 막고 있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을 AI 패권에 대한 경쟁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자국 안에 있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칩과 AI 산업군들의 보호에 대한 이런 장치, 방어 장치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 안에서의 일단은 네. 거기서의 경쟁력을 좀 키우겠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주의 급부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건드리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앞다퉈 봤을 때 무조건 악재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CXMT에 대한 성장력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향후 2, 3년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중국산 메모리를 당장에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포함을 하느냐 이것도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밀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그렇죠 마이크론의 이런 메모리 협상력을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이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메모리 공급 자체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커튼콜 이후에도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7년도, 내년도, 그리고 2028년도도 모르겠다. 이미 2027년도는 완판이 났다. 예약한 부분들도 우리는 채우기 바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단기 노이즈를 좀 보고 있고 내일도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나왔던 외인들 수급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먼저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돈들이 건강하게 다시 AI 칩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HBM, PCB 기판, MLCC, 메모리 소부장주들까지도 확산이 되는지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인 수급이 삼전닉스 쪽에서 유지가 되는지 다시 돌아와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제 약간 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장기채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요.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추가 제재 관련해서 뭔가 성명을 내놓는다.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트너님 이 새벽 3시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까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네, 확실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동 리스크를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해서 반영했던 게 뭐였습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온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엔 장기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앞다퉈 있었던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히 버티면서 잘 나오면서 고용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유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장기국채 금리도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 이제 이란을 또 제재한다, 또 하는 거야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이 유가들을 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산 원유를 사는 국가들까지 미국이 조금 압박을 들어가야지 이란이 원유 수출을 제대로 막을 수 있고 이란이 경제 제재를 타격을 받은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까지 미국이 이 설계한 네. 그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앉히기까지에는 경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또 유가가 또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까지 이 재무장관이 발표를 통해서 강하게 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유가가 또 이란산 원유가 다시 한 번 더 줄어든다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요동치겠죠. 그럼 국자 유가가 WTI도 그렇고요, 우리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중국과 인도를 또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네. 그냥 또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 제재에 대해서 줄까 말까식으로에 대한 이거 풀까 말까식으로에 대한 좀 아쉬운 모습들,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럼 그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발표 이후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발표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봐야 되는 게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장기 금리가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연준이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에 대한 네. 발언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 문장과 단어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제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유가에 대한 방향성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까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임들을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란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라든지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강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표들 끝까지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새벽 3시입니다.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가장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 유가에 대한 먼저 지표를 좀 봐야겠죠. 유가에 대한 WTI 유가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네. 브렌트유에 대한 가격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또 10년물과 3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지금 4.7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 경계선에 와 있기 때문에 4.7이 먼저 깨지고 4.6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들 PC랑 엔비디아 네. 실적과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매일매일 앞다퉈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거를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 시황에 대한 방향성들, 종목군에 대한 테마 성경도 제가 직접적으로 좀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 밴드 안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시거나 내일에 대한 방향성 같이 잡으실 분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은 시각 오후 10시 29분 뉴욕 증시 출발까지 약 30초 남았습니다. 먼저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여전히 1.73% 하락 중이긴 하지만 구간 자체는 부담스럽습니다. WTI가 배럴당 85달러 중반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이상 내려가고 있네요. 1,382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이후로 시장에서 약달러에 대한 베팅이 강화됐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죠. 거기에다가 종전에 나온 재무부의 이 바이백 추가 확대 소식까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보도록 할까요? 약 1% 이상 상승하면서 78,500달러를 넘어섰네요. 지난주 사흘간 22%나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미 의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미국채 10년물이랑 미국채 2년물인데요. 지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은 오늘 미국채 10년물을 갑자기 하락으로 반전시킨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TGA를 활용해서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 통장에 쌓아둔 돈으로 장기 국채를 더 많이 사들여서 채권 금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8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바로 3대 지수 이 출발 상황 체크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오늘 이슈를 좀 보자면요. 이 미국채 10년물이 급작스럽게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채 장기채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일본 쪽에 있었죠. 이 1조 엔 가까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를 위한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한다는 소식, 이게 좀 약간 미국채를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미 재무부가 바이백을 늘리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부분이 살짝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덕분에 이 다우 지수가 0.07%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하네요. 0.59% 하락 중입니다. 자, 일단 이슈를 보시자면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가 아직 나스닥을 좀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이게 또 국채 금리를 좀 자극을 했었는데 이렇게 채권 시장에 회사채가 넘쳐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매겨야 미국채가 팔리겠죠.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대를 유지를 하다가 종전에 제가 이 오프닝 직전에 말씀드렸었던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에 약간은 조금 그래도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주랑 기술주, 반도체단의 투심이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종전에 이 급등세를 진화시켜줄 만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더 하락을 할지 이 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섹터 움직임을 보자면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네요.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트로픽의 페이블 5의 수요가 좀 정체가 되고 있다. 저렴한 AI 모델에게 밀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개별적으로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시장 관련된 그런 이슈죠. 전 세계 메모리 투탑인 삼전닉스가 각각 8%대, 3%대 내려버리니까 후행적으로 뉴욕 증시의 메모리단 투심도 악화되는 모습, 메모리가 악화되니까 장비주도 도미노처럼 악화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외에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에너지주 하락 중이고요. 반대급부로 유통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방어주 단으로 순환
매가 유입이 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철강주 오늘 이 개별 테마로서 굉장히 잘 움직이네요. 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난 금요일에 결렬됐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덕분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유코가 4%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징주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M7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국채금리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고 회사채가 너무 많이 지금 찍혀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분위기가 AI 단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메타는요.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서 선방 중입니다.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픈 AI 출신의 핵심 연구원을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했다. 이 뉴스가 좀 대대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일 크게 올랐죠. 지난 금요일 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되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하락폭은 제한적인데요. 높은 유가와 보조금 덕분에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되돌림을 일부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월요일 출발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사실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 그리고 전 세계 장기채 금리를 높이고 있는 주범이죠. 이 기업들이 AI에다가 투자한 자금 마련하겠다고 회사채를 막 찍어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역대급 규모가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1조 엔,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에 달하는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고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1조엔이라면 900조요? 아, 그렇죠. 엄청나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00조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쪽에서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AI 기업군들에 의해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더 좀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과 생각하는 것과 좀 같을 것 같아요. 결국 이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기업들이 얼마만큼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소프트뱅크가 벌써 1조엔을 900조를 투자를 하는데 돈을 끌어오는데. 900조가 아니라 이제 9조 원으로 하나로 좀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9조 원이죠. 네, 9조 원. 1조엔 9조 원. 네. 1조엔. 네.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9조 원이 또 시작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회사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게 스타트고 돈을 빌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AI 기업군들마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고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자기 현금만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회사채를 7년짜리입니다. 네, 7년짜리 회사채를 가지면서까지 대규모로 찍어내면서 AI 투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미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들 발견이 됐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추어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천문학적인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캐펙스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AI 투자가 이제는 단순한 기업 현금 흐름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넘어선 거고 이미 넘어서서 회사채까지 이제 시장에서의 발을 들이는 것, 그럼 금융시장까지 끌어들이는 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보는 거죠. 좋게 보면은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태울 수 있는 더 화랑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픈 AI부터 지금 데이터 센터, 뭐 GPU, HBM 전력기기, 뭐 냉각 네트워크까지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인프라 밸류체인에게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때 칩기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올릴 수가 있고 주문하고 있는 칩도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대편도 검이기 때문에 좀 베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네.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내부 상황에서 좋지 않았던 거는 회사채에 대한 발행 그리고 국채에 대한 발행과 그리고 계속적인 이 돈을 빌려오는 금융시장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이 시장을 AI 산업 안에서에 대한 불을 더 태우고 있는 부분들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게 가장 큰 조금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있다 보니까 그러면 AI 투자가 이렇게 커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럼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언제 회수를 하고 언제 벌어들일 수 있겠냐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답을 저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에서 일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3분기가 가이던스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주말 동안 있었던 15%에 대한 서버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진율 75%를 방어를 했는지 매출 총이익률의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시험대가 좀 어떻게 실적이 발표가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이슈가 남아 있죠. 방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일정 관련 체크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제가 오프닝 때도 한번 브리핑을 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PC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파트너님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 실물 지표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 금리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네. 엔비디아가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에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하나 뭐가 중요하다라고 관점을 두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중요해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얽혀 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하나하나로 뭉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만큼 엔비디아 PC, 잭슨홀 그리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일 밤에는 주택 판매하고 소비자 신뢰 지표가 나옵니다. 제가 이 지표들은 실물 데이터를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실제 미국 소비의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지표다 보니까 먼저 실물 지표인 주택 판매와 소비 신뢰 지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상치도 지금 낮게 조금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P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C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시장에 플러스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PC 물가 지수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이의 사랑하는 그쵸. 실물 지표라 물가 지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피. 네, 연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국에는 여기서에 대한 물가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보다 높게가 나온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장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PC 물가 지수가 실물 경제 지표 나온 뒤에 나오는 이제 PC 지수인 만큼, 지표인 만큼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한 지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PC 물가 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피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저번 달 대비했을 때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연이어서 지금 물가 지표가 괜찮은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어서 좀 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 단순하게 매출이 잘 나왔다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매출이 잘 나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 부분들 그리고 회사채 발행과 함께 지금 가장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이 투자금을 얼마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네. 회수를 하는 것까지의 이 기간을 좀 설정해 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창출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 비중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블랙웰에 대한 수요,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AI 칩 산업 안에서의 가장 많이 쓰이는 블랙의 부품이 이 블랙의 칩이 수요가 계속 강한지 이거를 매출 비중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어서 매출이 얼마나 또 성장을 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루빈이죠. 베라 루빈으로 이어지는데 루빈으로에 대한 이 매출 부분들도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출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블랙과 루빈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로 이어지는 AI 산업군 안에서의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AI 투자 대비했을 때 실제 수익성을 우리가 비중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잭슨 홀 미팅 간단하게 한번 관전 포인트 볼까요? 네, 잭슨홀 미팅은 이어서 보셔야겠죠. 네. 케빈 워시 의장의 첫 미팅입니다. 잭슨홀 첫 미팅이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 높은 장기 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저분도 좀 시장에 대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멘트들. 근데 또 저는 네. 애매모호하게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 애매모호하게 또 시장을 좀 지켜보자. 대신에 시장에서 이렇게 또 지표가 나오면은 우리는 강경하게 가겠다. 대신에 지금 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다. 또 애매하게. 이렇게 또 애매하게 또 네. 양방을 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PC, 잭슨홀까지 계속해서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어떤 종목을 내일장 담아봐야 할까요? 이어서 보시죠. 굉장히 지금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 시작하는 그런 밤인데요. 일단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담아봐야 할지 여기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파트너님, 오늘 히든주 힌트 한번 주시죠. 네, 확실히 오늘 히든주는 제가 또 게임주로 들고 왔습니다. 네, 게임주 산업 안에서의 너무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우리가 항상 그 주가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주식의 가치는 확실히 실적에도 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실적에 비례했을 때도 훼손에 대한 밸류에이션 훼손에 대한 그런 가치 부분들이 아예 없어요. 훼손 가치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 사업 모멘텀들을 봤을 때 흔들리는 게 없는데 훼손된 것도 없는데 실적도 돈을 잘 벌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산업군들 중 하나가 또 게임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왕이 그죠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5년 만에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타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관련된 산업군들 중 하나가 또 게임 산업이죠. 그래서 이 게임주들을 들고 왔고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이 자체 캐릭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힌트가 나가면 좀 예상하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네. 나가겠습니다. 쿠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너무 명백한 그런 힌트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주시죠. 네, 확실히 쿠키가 조금 흥행하고 지금 조금 시그러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쿠키를 중심으로 굉장하게 산업군들을 마케팅 사업과 함께 굉장한 산업군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신작, 그 다음 신작 흥행 기능감과 함께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3분기 때 기대감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위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 먹거리, 신작에 대한 흥행성들도 볼 수 있는 쿠키 달리기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또 공부방 밴드에서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히든 종목군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워낙 좀 강력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 자체보다는 매매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매매 타점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뭐 1차 매수권, 2차 매수권을 나누어서 나갑니다. 사실 뭐 바로 1차에서 잡았을 때 올라가면 너무나 좋아요. 네. 잡자마자 올라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두의 소원입니다. 주식은 확실히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만큼 1차, 2차와 함께 우리가 목표 가격을 놓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입니다. 네. 예술을 함께 하면서 매도하실 분들도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히든조까지 한번 힌트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은 정말 아쉽지만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온 수석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에 이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짜릿한 인사이트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